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 이곳에서도 더 깊은 산중이 특별한 부녀의 보금자리인데요. 영심아! 영심아! 이곳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남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애착이 가는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 영심이라는데요. 애들 거 오기만 하면 다 뺏어 먹어. 후각도 좋지만 청각도 무지하게 예민이야. 그래서 애들 밥 주는 소리 듣고 뛰어 내려온 거예요? 속눈썹 좀 봐봐. 얼마나 끼른지. 야, 장난이 아니네. 가정교육도 잘 받고 속눈썹도 긴 영심이 덕인지 탓인지 돌아서면 배고픈 녀석의 식성 때문에 개들은 내 밥을 내 밥이라 못하는 상황. 눈 뜨고 코베 간다는 게 이런 거겠죠? 개들은 밥이고 집이고 전부 내놔야 하는 신세랍니다. 이리 와. 영심아.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가 영심아 하면 먹던 것도 멈추고 냉큼 따라 나선다는 것. 아, 자기가 다니던 영역이 있어. 그래, 내가 가면은 쫓아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 그냥 어디 갖다 떼어놔도 대번내 내려와. 아, 무서워갖고. 게다가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아니면 절대로 벗어나는 법이 없답니다. 녀석도 밥 든든하게 먹었겠다. 폴짝폴짝 오랜만에 외출에 신이 났는데요. 아이고 그리도 좋으니 영심아. 혼자 놀 때는 자기 영역에서만 놀고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은 남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신기하지. 말 못하는 심성들도 저한테 잘하는 걸 알아. 좋다고 이따리는 거 아니면 밥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영심이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 그렇다 보니 동네 사람들 외에 외부인이 보였다 하면 바로 경계태세 모드 발동. 아니, 거기 사람 많는 데를 그래.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 여기 앉는 길을 그래. 살고 봐야죠. 아유, 우리 영심이가 가정교육 받은 애인데 그래. 설마 뭐 사람을 공격하고서? 선생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예. 돼지 IQ가 생각보다 높다고 하던데 교육까지 제대로 받아 더 똑똑해진 모양. 가자, 가자. 빨리 와. 마지막까지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내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남자를 따라 나섭니다. 실질적으로 저 어른 없었으면 아우 우리 다시 청주로 갈 뻔했네. 아 무서워요. 여기가 또 너무 외지잖아. 영심아, 빨리 와. 빨리 와라고 부르면 단박에 달려오는 영심이. 그렇다고 아무나 따르는 건 아니라는데요. 아이고, 내가 가자고 해야지 가지. 안 그러면 가지도 않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서 나만 졸졸 따라다니게. 역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멧돼지답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함께 도착한 곳은 영심이네 텃밭. 그런데 왜 데리고 와? 영심의 등장이 영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댁의 안방마님입니다. 이제 고구마 밭에 제 냄새 맡으면 고구마 다 작살내. 영심이가 텃밭을 망칠까 걱정이 된다는데요. 얼른 와서 이거 좀 뜯어요. 뭘 뜯어. 자기가 혼자 슬슬 하지, 그래. 큰 놈만 이런 식으로 저는 잘라. 아, 그냥 바짝? 다 자르면 안 돼. 근심을 뒤로하고 한참 깻잎을 따던 그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결국 고구마의 치명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영심이. 아주 일구네 일구 밭을 일구. 어? 사실 영심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고구마. 아무리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영심이라도 돼지는 돼지다 보니
만난 고구마 앞에서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캐서 쪄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가 다 파먹고 나면은 나는 뭐 먹어? 아니 그래 가족인데 그래 뭘 그 먹으면 지가 얼마나 가족은 나는 가족 아니야? 아니 자기가 먹고 제가 먹고 남는 거 먹으면 제가 그 남겨놓은데요? 냉거 가정교육을 지대로 받았는지 뭐. 아이고 우리 영심이 잘한다. 옳지. 아내 타박에도 끄떡없이 오직 영심이만 보이는 남자. 그렇지. 고랑을 만들어 이왕이면은 뭘 하든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기똥차게 찾는다. 코로 냄새 맡아가면서. 아 그럼 자식 새끼가 저렇게 잘 먹는지 흐뭇하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먹은 것보다 더 배불러. 아빠, 전 아직 배고파요. 사실 부인도 반포기 상태. 미안한 놈이 저렇게 잘 파먹어? 아이 사람아 돼지가 파야지 먹지 안 파는데 어떻게 먹어? 탁 물고 가잖아. 양심이 있고 미안한 놈 같으면은 가만두고 그냥 내려가야지. 배고픈디 가정교육 잘 받은 놈 같으면은 그렇게 시켰어야 되는 거요. 혹시 눈치 백단? 영심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이 사람아 당신이 뭐라고 하니까 얘가 물고 절로 가잖아. 미안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해. 그래도 얘는 양심은 있는 애요. 양심. 양심 있는 돼지지만 고구마 사랑은 멈출 수 없나 봅니다. 티격태격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런데 영심아! 평소와 달리 콧김을 풍풍 내며 아주머니에게 날선 경계를 보이는 영심이. 영심아! 이리 와 빨리. 옳지 빨리 와. 빨리 와. 결국 남자가 직접 진정에 나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계를 푸는 영심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설마 서운해서? 혼내키니까. 매번 말썽 일으킨다고 혼내키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요. 영심이 마음도 달래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물가를 찾은 남자. 녀석이랑 자주 찾는 둘만의 데이트 장소라는데요. 야 영심아. 영심이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심아. 멈출 수 없는 막내딸에 대한 사랑. 이 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얘가 이제 그 어미돼지한테 도태됐는가 봐. 그래, 혼자 다 죽어가는 거 데려다가 진짜 양 피덩어리였었지 뭐. 3년 전 무리로부터 혼자 떨어져 산에서 발견됐다는 영심이. 그런 모습이 가여워 지극정성 보살펴 왔다는데 그 후 영심이는 점차 기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됐고 지금은 무료했던 삶의 유일한 딸이자 활력소가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없어. 옛날에 쟤만 했으니까 안고 댕기고 그랬지. 지금은 저렇게 큰데 씨.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너무 컸어요? 그럼.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영심이의 몸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점점 산만해진다는 것. 다음 날 꽃기요 소리와 함께 시작된 하루.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물건을 하나 둘 트럭에 싣기 시작하는 부부. 어딜 가려고 이렇게 수북히 싸우시나? 그걸 팔아야 영심이 밥도 사다 주고 강아지들 밥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밥값도 못 벌게 지가 다 먹어버리면 그게 나눠 먹는 게 아니지. 지 혼자 독식하는 거지. 지 손해기도 하겠네. 그럼 지 손에도 끼지. 부부는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부인이 영심이를 왜 이렇게 못마땅해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편 부부가 떠나고 집에 홀로 남은 영심이. 제 구역에서 혼자 잘 놀고 있을 거라는 남자의 예상과는 달리 양심 있는 영심이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영심이는 주변에 계속되는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마는데요.
영심아, 대체 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시각 영심이의 일탈을 알리 없는 부부는 장사 준비 한창인데요. 갖다 줄래요? 그러면 이거 하지만 물건만 대충 내려놓고 녀석을 보러 집에 갈 준비를 하는 남자. 간다. 남편의 영심이 사랑해 아내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어려서는 다 데리고 다녔어.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 먹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같이 장사를 해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커나서 못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물건 그 내려주고. 그러니까 내려만 놓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들한테 신경 쓰는 거 반에 반만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니까. 혼자 있을 영심이 걱정에 서둘러 집에 도착한 남자. 영심아, 이 새끼 또 어디로 갔어? 영심아! 오늘도 어김없이 치우는 건 남자의 목. 침 발라가 못 먹겠다 이거. 죄에 침발 나놨네. 자기 잘못은 아는지 아빠를 반기지도 못하고 숨어 다니다가 황급히 사건 현장에서 탈출하는 영심이. 야, 너 영심이 못 봤어? 어? 심채! 여기 안 왔는데? 영심아! 대체 영심이는 어디로 간 걸까? 영심이는 그 시각 남의 집으로 숨어듭니다. 영심이 왔어? 어이! 놀라긴커녕 이름도 알고 계신 걸 보니 영심이랑 잘 아는 사이인가 보네요. 잘 먹는다. 되게 오래간만에 와서 이거 잘 먹네. 아니 어려서부터 와서 네. 요만할 때부터 다녀갖고 네. 목소리를 기억해 얘들은. 아. 어떻게 여길 다 왔어? 전화해서 여보세요. 나요. 영심이가 내려왔어. 영심이의 작은 일탈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요? 영심아! 심심! 거기를 들어갔어? 인사하러 왔나 봐. 아이고, 일로 와, 빨리 와! 짤짤해. 안심도 잠시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영심이. 야, 영심아! 고구마 좀 해봐. 고구마 있어. 결국 체포되는 영심이. 집에 가 있지 나 여기 그런 집 아니야. 일로 와. 아유, 형님 미안해요. 아이, 한놈 미안. 한 사이에. 이웃집에 아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장장 1시간 동안 계속된 일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때 또다시 시작된 일탈 시도. 고구마 밭을 쉽사리 지나치는 법이 없는 녀석. 왜 거기 왜 들어가? 혼날라고 그러지. 이리 와. 안 돼. 기왕 나온 김에 더 놀고 가자는 듯 남자가 만들어 놓은 풀장에 들어가자마자 풍덩. 그런데 원래 돼지가 수영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이 생각보다 깊은가 봅니다. 서둘러 물 밖으로 나오는 영심이. 이건 또 뭐죠? 이번엔 남자까지 물속 입수. 들어왔더니 너무 깊은 거야. 얘가 놀래니까 물 양을 좀 빼주면은 다리가 바닥에 닿으면은 안정돼서 들어오지. 영심이가 놀라지 않게 물까지 빼는 지극정성까지. 그리곤 물속에서 뭔가를 찾습니다. 심심! 저건 고구마 아닌가요? 수영장에 웬 고구마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영심이를 향한 남자의 정성이라는데. 헌데
점점 천방지축이 돼가는 영심이 때문에 요즘 걱정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동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즉시 마을 회관에 오셔서 영심이 문제로 인해 주민 여러분들과 상의할 문제가 있으니 마을 회관에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으로 출동하셨는데요. 멧돼지를 키우는 건 사실 동네 분들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 지는 인사 안 하는데 돼지는 나보고 인사야. 자가 가정교육을 지대로 받은 애라 그래요. 그래 그죠? 그래요. 다른 돼지들은 죽이고 싶은데 곡식을 안 나더니 가면 사람만 가면 꾹꾹꾹꾹 해. 왔느냐고 인사 안 해겨. 돼지하고 이장하고 똑같으니까 키우지. 돼지하고 이장하고 똑같아요. 톤이 나가지고 똑같지도 그러고 보니 좀 닮은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어르신. 남자 역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만 가봐. 눈 밑에 전봇대 하나 씌웠는데 거기를 다 파놨어. 새끼를 쳤는지. 전봇대 밑에도? 어? 전봇대 밑에요? 전봇대 밑에 지리기 장나가리나 그것도 뭐야 돌멩이로 사람 2개 해가지고 씌웠는데 거기 다 파놨어. 뜻밖의 증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남자. 집에 와갖고 오면은 저녁 때 모기 물리고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야 돼. 정말. 동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 아닌 뇌물로 모기약을 나눠드리지만 남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맛있게들 들고 가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잠시 미뤄뒀던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대입니다. 예. 사실 오래전부터 영심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이제 아직 겸비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수총각이네. 예. 근데 이제 풀어놓고 이렇게 끝나고 들어가라면 집에 딱딱 들어오고. 원래 예.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느냐. 짝을 못 만나 스트레스를 받아 녀석이 더 삐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 시집을 보내기로 한 것. 아니 영심이 웨딩드레스라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웬놈 웨딩드레스요? 아 시집하는 분이 웨딩드레스 아니 입혀줘야지. 뭐야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더니. 아니 진주 목걸이가 됐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아니야. 결국 남자의 계속되는 성화에 웨딩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을 찾아 나선 부인. 이거면 되겠어? 어이구 제대로네. 저 진짜 이거 웨딩드레스다. 레이스도 달렸고. 쑥스러워서 입으려면 먹었네. 아니 가가 입고서 이걸. 그럼 한번 입혀보려고. 요걸로 하자고? 그걸로 해야지 뭐. 그래요. 아주 됐어 딱이야. 사람 딸내미가 있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싶으네. 딸이 없거든 우리가. 딸 했었어. 엄청 딸을 좋아해. 내 딸이 하나 있었으면 막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구보다 간절히 딸을 바랬던 남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뜻깊고 새롭다는데요. 여보세요. 야. 그래요. 뭐 오늘만 날인가? 야. 그래요. 수고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끝나걸랑 해야 된다네. 아이고. 그럼 지금 당장 소개를 못 시켜주게 됐니?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데. 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맞선을 미뤄야 할 상황. 어그 좋아라. 어때요? 크게 요 정도면 결혼식이 당장은 아닌데. 아니 가봉을 했는데 네. 한번 걸쳐보는 게 요 정도면 어떻게 가야죠? 딱 하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는 남자. 저 어때요? 예쁜가요? 영심이보다 남자가 더 아쉬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밤 삼복더위 모두 끝난 이 시기에 갑자기 웬 삼계탕이죠? 뭐 하는 거야?
아니 영심이 보양식지 말라고. 그 닭 한 영심이 마리 보양식을 닭 왜야? 한 마리 사다가 무더위에 지쳐갖고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갖고. 나한테나 좀 이런 것 좀 사다가 한번 해줘봐. 아 자기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여. 이거를 미리 삶아갖고 나중에 닭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한번 삶으면 되는 것이요 이게. 가들은 이쁘고 나는 안 이쁜 게 배워.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거 같아. 아버님이 잘 안 해주시나 봐요, 어머님한테. 아이고 잘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나는 내가 해서 바쳐야 돼. 그러니까 뭐 영심이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했으면 쓰겠어. 말은 저리해도 어느덧 영심이를 위한 삼계탕을 아주 맛나게 끓여 놓은 아내. 아이고 국물 뽀얗게 잘 됐어. 그냥 손이로야? 손으로 찢어야지 뭐. 근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냄새는 죽이네. 뼈다귀랑 다 건져내고 이렇게 해서 줘야지. 이런 거 갖다가 줄게요. 아 그러니까 당신 손을 빌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주려면 자기가 해서 줘야지. 왜 내 손을 빌리냐고. 여태까지 자기는 좀 미안하잖아. 영심이 아까 오다가 자기한테 뺏겠거리고 대들고 그러잖아. 그만둬. 분명 삼계탕을 만들어주겠다는 건 남자인데 손질은 아내의 목. 미우나 고우나 어릴 때부터 쭉 같이 키웠으니 아주머니에게도 영심이가 식구, 자식인 모양입니다. 맛있게 삶아줬다. 이게 웬 떡인가 하겠다. 시집 못 간 영심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닭백숙인데 영심아 녀석이 그 뜻을 알까요? 보양식이다. 어우 잘 먹네. 맛있어? 영심아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그래 영심아 오늘 밤은 잘 먹고 그냥 잘 자잤구나. 아이고 잘 먹네. 다음 날 혼자 밭일을 나온 남자. 헌데 갑자기 고구마는 왜 다시 땅에 씹으시는 거예요? 다른 농작물이 많잖아. 거기 가면 돼지가 혼나잖아. 그러면 내 가슴이 아프지.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은 영심이 전용 놀이터 아니야. 영심이가 다른 밭을 건드리지 않도록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팔 수 있는 영심이 전용 텃밭을 만들었다는 것. 파면은 거기다 심으면 되니까.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라는데 아이고 잘 판다. 아이고 잘하네. 하지만 남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고구마를 심으면 영심이가 족족 찾아내 먹어치우는 바람에 아이고 우리 영심이 잘한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남자의 두 번째 선물. 영심아 일로 와. 목욕탕 생겼다. 영심이만의 진흙 목욕탕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패밀리야. 근데 가족한테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말이잖아. 우리는 늘 함께 있을 거야. 영심아, 너는 복받은 돼지야. 그 복을 아저씨 아주머니에게도 나눠드려야 한다. 그리고 시집 갈 때 꼭 연락해.